학점은행제 플래너는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입니다. 다만 학점은행제 제도 자체가 워낙 복잡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플래너에게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시려고 하는 거죠. 근데 조금 더 찾아보니 플래너 사기라는 말까지 나와 불안감만 더 커지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학점은행제 플래너라는 직업이 뭔지, 어떻게 하면 나에게 맞는 플래너를 고를 수 있을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최소한 플래너 선택에 있어 손해보시는 일 없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학점은행제 플래너라는 직업이 생긴 과정부터 알아볼까요? 나라에서 학점은행제라는 제도를 만들긴 했는데 사람들이 시작을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어렵거든요. 당장 학점은행제 사이트만 들어가 봐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감이 잘 안 잡힙니다. 시작 자체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교육원마다 플래너라는 이름의 담당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학점은행제를 시작하는 방법부터 원하는 목표를 이룰 때까지 1대1로 밀착 케어를 하는 시스템을 만들게 된 거죠. 플래너가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번엔 플래너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제일 첫 번째는 플랜 설계입니다. 학습자분이 원하시는 과정, 기간에 맞춰 계획을 짜주는 거죠. 학점은행제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그냥 수업 들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학점은행제는 대학과는 조금 다르게 운영되어 자격증이나 독학사라는 시험을 통해서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목표까지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볼 수 있거든요. 온라인 강의 과목별로 비용이 발생하다 보니 적절하게 자격증, 독학사 등을 활용하면 기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목표를 이루는 데까지 최적의 방향을 안내해 주는 거죠. 두 번째는 관리인데요. 학점은행제 수업은 대학 과정과 비슷합니다. 출석, 시험, 과제, 토론 등 성적에 반영되는 요소들을 일정 점수 이상 받아줘야 꽈락 없이 이수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성적에 반영되는 요소들을 최대한 쉽게 진행하실 수 있도록 각종 요령 등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간혹 학점은행제를 너무 가볍게 여기시고 일정이 있을 때마다 아예 안 해버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럼 꽈락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계속 소통하면서 끝까지 완주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거죠. 추가적으로 교육원마다 이수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이수 기준이 완만한 곳에서 진행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교육원 선택에 있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을 통해서 말씀해주세요. 상황을 들어보고 그에 맞는 교육원 안내도 함께 도와드릴게요. 다시 돌아와 세 번째는 행정처리입니다. 학점은행제 행정처리, 어렵기로 정말 유명하죠. 크게는 학습자 등록, 학점인정 신청, 학위 신청 이 세 가지인데 정해진 달 1, 4, 7, 10월에만 가능하고요. 2월 말, 8월 말에 학위를 받아볼 수 있는데 2월 말 학위 취득 희망자는 12월에서 1월 사이에 신청해 주셔야 하고요. 8월 말 학위 취득 희망자는 6월에서 7월 사이에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조금만 들어봐도 많이 복잡하시죠? 실제로 실수도 가장 많이 하시고 어려워하시는 게 이 행정처리이다 보니까 여기에 가장 많은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행정처리를 제대로 못하면 들은 수업이나 취득한 학점은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론 좋은 플래너를 고르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다양한 상담을 받아보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하는 업무다 보니까 나한테 잘 맞는 사람을 찾는 게 중요해요. 그러려면 다양한 분들에게 상담을 받아봐야 한다는 거죠. 귀찮으시더라도 시간 내서 다양한 분들과 상담 받아보시면서 충분히 대화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플래너 일을 잘하는 분이더라도 성격이나 성향 등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플랜 실현 가능성입니다. 상담을 받다 보면 플랜을 한 번씩 받아보실 거예요. 근데 간혹 너무 무리한 플랜을 설계하고 무조건 가능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거르는 게 좋아요. 개인적으로는 저도 제일 싫어하는 부류입니다. 학습자분들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니까요. 실제로 다른 곳에서 상담받고 저한테 이게 가능한 건지 상담이 온 학생이 있었는데 이 친구는 인서울 편입 준비생이었거든요. 인서울 편입에서 중요한 건 편입 시험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시간을 편입 시험 공부하는데 쏟아야 합니다. 근데 이 플랜을 보니까 독학사 2단계로만 30학점을 취득하는 플랜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물론 말이 안 되는 플랜은 아니지만 독학사로 30학점을 취득한다는 의미는 6과목을 공부
공부하고 합격해야 한다는 건데 그만큼 편입시험 공부 시간을 뺏길 뿐더러 단계별로 1년에 한 번밖에 시험이 없어서 저기서 한 과목이라도 떨어지게 되면 더 어려운 3단계 시험을 보거나 아예 편입시험을 못 보게 되는 거거든요. 개인적으로 학점은행제 플랜을 설계할 땐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설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실현이 가능한지 아닌지는 학점은행제를 처음 진행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분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다양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저도 현재 다양한 학습자분들의 플랜을 설계하며 상황에 맞춰 최대한 현실적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학점은행제에 대해서 고민 중이신 분들이라면 영상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상황에 맞춰서 최대한 자세하고 친절하게 안내 드릴게요. 지금까지 가시TV의 희찬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영상에 나온 선생님과 상담을 원하시면 PC는 제목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클릭, 상단에 있는 상담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바일은 화면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터치, 상담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카카오톡 상담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궁금하신 내용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